안녕하세요. 추추서방님입니다. 추댕이들 잘 지내고 있죠? 방학, 정말 우리에게는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동안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충분히 많이 해서 꼭 보람찬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한 일주일 넘게 컨텐츠를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은 제가 하지정맥류라는 병에 걸려서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저의 리얼 하지정맥류 수술 체험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지정맥류 상당히 생소하시죠? 저도 사실 제가 하지정맥류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같은 직장인들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알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지정맥류의 세계로 하지정맥류의 세계로 가볼까요? 고고고! 네,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베스트 3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3위는 족저근막염이라고, 염이니까 당연히 염증이겠죠. 많은 선생님들이 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렇게 아래까지 이렇게 감싸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족저근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많이 걸리는 두 번째 병이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장시간 오래 서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피가 하지에 머무르게 돼가지고 정맥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발에 구불구불 이렇게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보이기도 하고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당기고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특히 교사들이 일반인들보다 5배에서 7배 정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직업병이 바로 성대결절입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무리하게 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성대에 혹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가수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을 많이 사용하는, 장시간 목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성대결절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근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지정맥류는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람의 몸에는 혈관이 있는데 혈관은 크게 3가지가 있대요. 바로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맥은 심부정맥과 표제정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혈액순환은 이 심부정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되돌아갑니다. 혈액들이. 네. 그리고 이 표제정맥은 우리 표피에서 가까운 이 표제정맥은 그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다리 쪽의 정맥은 중력의 반대쪽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정맥 속에는 그 혈류를 심장 방향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막이 있다고 해요. 판막이 있어요. 이 판막이 있는데 판막이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거나 파괴돼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막이 약해지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류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반대쪽으로 흐르다 보면은 그 중력이 올라가면서 그 정맥이 확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정맥류가 그러면 잘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는 나이예요. 저는 이제 올해 44살이거든요.
근데 44살도 지금 하지정맥류에 걸렸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때 20대도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판막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약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별이에요. 자, 여성이 남성보다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임신이라든지 뭐 폐경이라든지 그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좀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지정맥류에 많이 걸리는 요인이 바로 비만, 그리고 직업적인 요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장시간 서 계신 뭐 군인이라든지 마트에 계신 분이라든지 저와 같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무시 못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나의 가족들이 하지정맥류에 좀 약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뭐 때문에 하지정맥류에 걸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지정맥류에 잘 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예방을, 만약에 이런 요건들이 나한테 해당된다면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자,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받은 원주의 모 병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레이저 수술하는 방법을 하고 계셨고, 두 번째는 의료용 본드를 삽입하는 방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레이저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쉽게 말해가지고 혈관 속에 이렇게 관을 집어넣고 레이저로 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져버리면 그 혈관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표제정맥,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표제정맥은 여러 곳이 있어, 여러 곳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아이들이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비용. 가장 궁금한 게 있죠? 비용입니다. 비용. 자, 비용은 혈관 하나당 그 입원과 수술까지 약 2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의료용 본드를 이용한 수술은 이 레이저 수술보다 약 한 150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원하고 수술을 하면 혈관 하나당 약 400만 원 정도 하겠죠.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제가 그냥 약으로 설명드리는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럼 제가 하지정맥류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이제 겨울부터 무릎 옆에 힘줄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쪽 다리가 많이 저리고 좀 기분이 나쁘게 막 당기는 느낌, 신경 쓰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쿡쿡쿡쿡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조금씩 기분이 나쁘게 당기고 저리는 느낌. 그래서 이 정도야 뭐 참을 수 있지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이제 방학이 되니까 더 약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이게 하지정맥류인가는 사실은 의심만 됐지 이게 하지정맥류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외과에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제 다리를 보여드렸더니 검사를 하자. 하지정맥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초음파 검사예요. 상담을 받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상담 비용은 비싸지 않았어요. 약 6,000원 정도의 상담 비용을 냈고, 자,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는 약 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다리 한쪽당.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받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 검사를 딱 진행하더니 하지정맥류가 맞다라고 하셨어요. 네, 또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하는데 2박 3일이 걸려요. 바로 수술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전날 입원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수술을 하고 하루 또 자고 그 다음날 퇴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1월 25일부터 25, 26, 27 2박 3일 동안 입원 및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가 무엇이고 제가 하지정맥류를 이제 검사받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하지정맥류를 어떻게 수술하였고 가장 궁금한 거죠. 총 비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하지정맥류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지정맥류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추딩이들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